왜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인물 유재수라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유재수라는 경제부시장은 이 조국 논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뭔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지난 2월 김태우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는지요? 검찰 수사관, 청와대 파견돼 있던 김태우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퇴직금도 받고 명예퇴직입니다. 특감반원들은 이거 큰 문제된다라고 서로 얘기하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라는 당시에 그 금융위원회의 국장을 맡고 있을 때 뭔가 비위 의혹이 있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했는데 돌연 이게 감찰이 중단됐다. 근데 그 위에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조국이 지시해서 감찰을 무마시키고 중단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네. 근데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어제 무슨 조치했다고요? 네,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낸 건데요. 그 계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유재수 부시장에게 제기됐던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이제 감찰을 받았던 해당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그제 해당 그 대보건설이라는 곳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거든요. 예.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마자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금 맡고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저는 그냥 경미한 문제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오던 유재수 경제부시장, 돌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자 하루 만에 나 옷을 벗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강제 수사 돌입 하루 만에 사의 표명,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까지는 조국 사태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쭉 해왔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또 확산되는 경향이 바로 유재수 국장에 대한 이른바 그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김태우 수사관이 고발을 해서 지금 다른 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스스로 지금 사퇴를 냈다는 것은 사태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좀 반증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상황에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의 그 가족들 비리와 관련된 혐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어떤 직권의 남용이라든지 어떤 업무 방해와 같은 그런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좀 다른 쪽에서 또 수사에 지금 포위망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자기 방어가 필요한 지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또 사표를 냈고 그리고 수사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당시 민정수석의 이 처분이 적법했는지 아니면 불법적이었는지 이 부분도 아마 수사 결과 나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유재수라는 경제부시장은 어떤 분일까? 좀 그래픽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씨가 유재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고 수행비서는 가깝지 않으면 안 시킵니다. 그렇죠? 노 전 대통령과 굉장히 측근 인사였다는 거죠. 수행비서를 했고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개념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지난달 7일이었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김민지 기자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김도읍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지금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유재수 전 국장 얘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실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데요. 분명히 조국 추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추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그런데 이제 이런 증언이 나와서 이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2017년 그 당시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지낸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재수 그 비위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후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자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 그러니까 조사 금지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인걸 특감반장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와대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는 최소한 조국이 개입한 것이고 조국 그 위에 있는 인물 누군가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까지 나온 이런 정황만으로 보면 아까 예. 김근식 교수가 분석한 대로 이게 지금 다른 가족 그 의혹에 관한 수사로 예. 조국 전 장관의 턱 밑까지 수사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더 하나의 큰 산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하하. 예,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 덮어서 어떤 것을 은폐하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청와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대로 이러한 말들이 있었다. 뭐 저도 이런 말들을 밖에 듣긴 했습니다만 예, 그것이 사실 저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청와대의 시스템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조국 추석이 이 감찰을 덮는 것을 지시했느냐의 그렇죠. 하나의 그게 문제. 핵심이죠. 예, 예. 그리고 그것과 또 하나 더 들어서 본질적으로 유재수에게 어떤 혐의가 비리 혐의가 있다면 그것과 조국 수석이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한번 볼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재로는 굉장히 좀 난감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11일까지 이제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좀 한 단계 더 있다면 좀 밝혀지는 뭐 그러한 순서로 가지 않겠나 보는데 현재로서는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하. 자, 김민지 기자. 네. 그러면 당사자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왜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 네. 그때도 무언가 얘기한 바 있었죠? 그렇습니다. 관련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요. 감찰 조사를 받은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조국 전 장관과 본인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찰받은 것은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특검과 조사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반장이 비서관을 통해서 위에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무마 지시가 있었다고 아까 동료는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뭐 친분 관계 이런 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어쨌든 검찰은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건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2월 조국 전 장관을 이 김태우 수사관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어쨌든 조국으로 점차 이렇게 향해가는 검찰의 칼끝입니다. 김 교수님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기 유재수 부시장의 저 국정감사에서 지금 증언한 대로 조국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 자, 얼굴 본 적도 없다. 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이 간단치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김태호 수사관, 그다음에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이 다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국 수석이 와가지고 덮어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덮었다고 했다는 지시했던 조국 수석과 실제 당사자인 유재수 부시장이 전혀 안면이 없고 일면식 친분관계가 없다. 없다.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설계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조국 전 수석이 그 상황을 파헤쳐 보니까 전혀 유재수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끝내라는 걸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검찰이 파헤치면 나올 거고요. 예. 만약에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주기 위해서 감찰을 무마했다고 한다면 조국 윗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수사와는 별개로 예. 상당히 그 뒤에 후폭풍이 예상치 않게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